연매출 100억의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쌓인 잉여금만 무려 30억이 되었습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수십억 쌓여 있어도 그거 대표님 돈이 절대 아니죠. 진짜 어떻게 꺼내도 세금은 다 나가는 상황이었죠.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법인 대표님들 매달 기장료 내고 계시죠? 그런데 기장료가 정확히 무슨 비용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제조업 대표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연매출 100억의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쌓인 잉여금만 무려 30억이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였냐? 그 30억이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는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 돈이니까요. 이걸 내 주머니로 꺼내 쓰려니까 급여로 가져가면 최고 50%에 육박한 세금을 내야 되고 배당으로 가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떻게 꺼내도 세금은 다 나가는 상황이었죠.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5년 동안 기장은 꼬박꼬박 했는데 설계를 아무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기장은 이미 지나간 숫자에 대해서 장부에 기입하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내 돈이 남아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그 숫자를 미리 설계했느냐에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왜 법인은 그냥 단순 기장이 아니라 컨설팅 자문까지 해주는 기장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지. 두 번째,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해주는 세무사라면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4가지 핵심 설계인 급여, 배당, 소각, 자금 엑시트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됩니다. 셋째, 이러한 세무사를 고르는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많은 대표님들이 기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신고를 해주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번 돈이 그냥 내 돈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회사가 번 돈이랑 대표 개인이 번 돈이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입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수십억 쌓여 있어도 그거 대표님 돈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법인은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에 넣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걸 짜주는 게 바로 법인 세무 컨설팅 분야입니다. 똑같은 1억을 가져가더라도 급여를 가져갈지, 배당으로 가져갈지, 퇴직금으로 쌓아둘지, 주식을 소각할지 어떤 통로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2배, 3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는 1년 단위로 미리미리 짜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 회사 숫자를 들여다보는 기장세무사님이 이러한 설계까지 해줘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장이랑 컨설팅이 따로 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컨설팅 자문까지 해주는 기장은 구체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딱 4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얼마로 할지, 그리고 배당을 얼마로 할지, 최근 배우자 주식 증여에 대한 소각 부분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줄지, 또 다른 자사주에 대한 엑시트 플랜을 가지고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설계는 대표님들이 급여를 얼마로 할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급을 얼마로 설정하고 상여를 얼마로 잡을지 결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너무 적게 가져가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쌓이면서 법인세가 늘어나고 나중에 많은 잉여금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소득세가 너무 올라가고 또한 4대 보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해서 최적의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황금 지점을 찾아주는 급여 설계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엄청난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대표님 퇴직금입니다. 급여를 설계할 때 임원 퇴직금 규정을 미리 정관에 세팅해 두시면 나중에 은퇴하실 때 퇴직소득으로 엄청 큰 돈을 받아가실 수도 있겠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세율이 낮고 분리과세되는 세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퇴직금을 1배수밖에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까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4대 보험, 퇴직금, 법인세까지 한꺼번에 돌리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한 방정식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배당 설계 역시 중요한데요. 회사에 쌓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배당입니다.
이거를 잘만 짜면 급여로 받는 것보다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몰아서 받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서 쪼개 받는 분산 전략이 무조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 가족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주주로 있으면 배당을 가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각자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1억 받는 거와 내 가족이 2,500만 원씩 받는 세금의 액수 자체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건 주식 증여세, 차명주식 리스크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도 정기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배당, 차등 배당과 같은 치트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사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쓰지 못하는 전략이고요. 결국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이러한 배당 전략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익 소각입니다.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회사에 쌓인 잉여금을 털어내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본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없애거나 조금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넘기면 대가를 받는데 이걸 잘 설계하시면 일반 배당보다 훨씬 유리하게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가압승계나 은퇴를 고민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잉여금 정리하면서 자녀에게 회사 넘기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이익 소각이 완전 핵심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익 소각은 절차와 요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주식 평가부터 자본거래 과세까지 온갖 복잡한 법들이 얽혀 있어서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세금 폭탄은 물론 세무조사 타깃으로 되기 십상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익 소각으로 세금 영업 만들기와 같은 자극적인 영상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세무사님과 전담해서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번째, 오늘 내용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회사에 묶여있는 돈을 가장 안전하고 세금 적게 대표님 개인 주머니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거나 물려줄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급여 배당, 이익 소각이 각각의 도구라면 엑시트 전략은 이 도구들을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순서로 조합해서 쓸지에 대한 설계도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지급금 문제인데요. 대표님이 회사 돈 그냥 꺼내 쓰시면 다 가지급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년 이자가 붙고 안 갚으면 나중에 세금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이걸 급여 인상, 배당, 퇴직금, 이익 소각 총 동원해서 몇 년 동안 시나리오를 짜고 안전하게 지원해내는 게 바로 엑시트 설계입니다. 만약 가압승계라면 징여특례나 가압상속공제 같은 제도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미리 판을 짜야 합니다. 회사를 팔거나 청산한 계획이라면 그 시점에 세금까지 미리 역산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역시 핵심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엑시트는 은퇴에 딱 1년 전에 하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최소 3년, 길게는 5년 정도 길게 잡고 매년 조금씩 세팅해 나가야지 세금을 가장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일회성 상담으로 끝날 수가 없겠죠. 진짜 절세를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매년 장부를 보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장과 연계된 세무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싱크가 맞았을 때 진정한 절세가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많은 걸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냥 영수증 처리나 해주는 기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런 설계까지 깔끔하게 해줄 세무사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는 5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법인 컨설팅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기장만 해주는 세무사라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법인 자금이랑 승계 구조까지 짜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AI가 발달이 돼서 다 알아보고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알아보셨지만은 나중에 실제 레퍼런스라든지 실제 경험치가 얼마 있는지 대표님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스토리가 안 나오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둘째, 기장이랑 컨설팅 한 팀으로 같이 가는가. 장부에 적는 건
A 세무사, 자금 설계는 B 컨설팅 업계에 맡긴다 라고 하면 손발이 안 맞아서 헛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회사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설계까지 같이 핸들링을 해야 유리합니다. 셋째, 먼저 제안을 하는가 아니면 시키는 것만 하는가. 일 잘하는 세무사는 결산하기 전에 먼저 대표님께 톡이 옵니다. 대표님, 올해 이익을 얼마만큼 내실 예정이시고 얼마만큼의 배당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관의 퇴직금 규정을 손볼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반대로 1년 내내 연락이 없다가 신고 시즌에만 반짝 연락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설명을 대표님 눈높이에 맞게 해주는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대표님이 못 알아듣는 외계어로 설명을 하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급여 설계, 배당 설계, 소각 설계, 자사주 설계 등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장단점, 리스크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싼 경우, 요즘 인터넷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 기장료 몇만 원 아끼려다가 이러한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손해를 보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설계는 경험이 많은 세무사분들이 시간을 쏟아야 되는 일이고 너무 싼 값에 그거를 기대하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핵심은 내가 내는 수수료에 어떠한 세무 자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너무 싼 기장료를 믿었다가는 나중에 큰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장료는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핵심 요약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기장은 신고 대행이 아니라 회사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설계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두 번째, 그 설계는 급여 배당, 소각, 자사주 등 다양한 엑시트 플랜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세무사를 고를 때는 경험과 통합적인 관리, 소통 능력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서 불안하거나 가지급금 때문에 골치를 아프거나 혹은 몇 년 안에 은퇴나 생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설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대표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넥스트는 법인 기장은 물론 자문, 그리고 다양한 설계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엑시트 플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 진단은 부담 없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고민 많은 대표님들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고 가져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넥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